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죠. 아직 그런데 각 당의 주요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니까 이 여러 명이 그야말로 군웅할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여당, 야당, 그리고 제3지대, 또 뭐 정의당, 뭐 그런데 제4지대도 있겠죠. 이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서로 이제 지금 경선이 한창인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당내에서도 서로 이제 경쟁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국힘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N은 이제 N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그 후보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제 뭐 공격하거나 뭐 어떻게 그럴 때 이런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N에서 2명씩의 조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합이 생겨서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뭐 그냥 각양각색이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좀 이제 주목을 할 것은 이제 국힘당의 홍준표 이제 편의상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민당의 이재명 후보. 오늘 인터넷 기사 좀 보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아직은 홍준표 후보를 굳이 공격할 만한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력한 이제 본선 주자이니까 공격을 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치면 이제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죠. 범야권에서 이제 이쪽 후보를 치는 거, 이제 그 견제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아직 뭐 범야권에서 크게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가 되진 않으리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정치평론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치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편의상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왜 이재명의 상대가 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죠. 집안 얘기들, 그냥 그런 얘기들 하고, 그냥 뭐 사람이 어떻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지사는 일을 잘하는 건 다 인정하지만 뭔가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이거 좀 그렇게도 보이고 했는데, 그랬는데 여하튼 그렇더라도 이재명 이제 후보가 아무리 또 이제 좀 집안 살림이 여러 가지 힘들어 살아왔다 하더라도, 혹은 그러니까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그런 이제 아주 힘든 이제 집안 환경, 그걸 이제 극복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뭐 저희 세대 이상 이재명 후보나 저나 비슷한 그 위에 세대 다 가난한 거야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보단 또 그 가난한 중에도 또 형제들이 같이 협력해서 잘 원만한 가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이게 이제 비경제적인 면에서까지도 이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면 정말 진짜 힘듭니다. 이 가정 생활이란 것이.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이제 하여튼 험난한 집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험난한 집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뭐라고 막 욕하고 막 비하하고 그러지만은, 아니 세상에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지방자치장 중에서도 가장 거대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지사가 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공격이 많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이걸로도 이제 굉장히 성공했는데 뭘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에서면 엄청 성공한 건데 뭘 그렇게 또 자꾸 이렇게 그냥 그 방해하는 집안 사람 기타 등등 뭐 그냥 그런 거 수모를 겪으면서 또 계속 되는가.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통 사람의 관점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도 경선 후보를 나갔습니다. 당시로는 성남시장밖에는 안 됐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그러면서도 의욕을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선이 실패한 다음에 낙선한 다음에 어떻게 지내왔냐.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재판 문제에 얽혀가지고 본인은 상당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차부심을 겪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봐서 대통령 도전을 한 번 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뭐 긴장을 풀거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까지 왔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를 또 도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뭐 거의 당연시돼 이게 당선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이제 도지사를 건너뛸 수도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지금 거쳐오면서 이렇게 그나마 또 그 성남시장 할 때도 이렇게 건너뛰려고도 했는데 경기도지사를 이제 거쳐왔는데도 지금 도지사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거의 별로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역시 또 2017년에 대선에 도전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이렇게 그 본선에도 진출했습니다. 본선에도 진출했는데 아시다시피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낙선하고 또 당대표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당대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당대표를 그만둔 이유든가 후보를 그만둔 이유든가 하여튼 좀 뭔가 목표가 좌절 정도는 아니지만 목표가 일단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보이는 태도 이게 좀 달랐습니다. 보이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반드시 본인 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홍 후보는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휙 건너가서 그런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뭐 아들 집에서 손자 얼르고 그냥 재밌게 산다 이렇게 나 그 당대표 그까짓것 안 해도 대통령 선거 그까짓것 안 해도 난 이렇게 정치도 해볼 만큼 해봤고 손자 도 있고 아들이 훌륭해서 미국에도 집도 있고 이런 성공한 사람이다. 니들이 뭐라고 날 우습게 보느냐 이런 면모가 보이는 그런 이제 아주 여유작작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제 뭐 그냥 보통 시민 입장에서 거만해 보인다기보다 누구나 이제 엄청난 힘에 든 일 하면 진이 빠지죠. 그러고 나니까 좀 기운 차리고 그렇게 좀 쉬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이 또 그런데 뭐 다 쉬었겠죠. 이런 뭐 다 그런 사람들도 다 계속 밖에서 보기에는 계속 지속적인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그랬다는 건 그만큼 그 쉰다는 거의 의미가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먼저 후보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다시 당대표 도전하고 계속해서 정치 해오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까짓 거 낙선해도 뭐 난 성공한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난 뭐 괜찮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쨌든 간에 당장 목표가 실패했으니까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이제 간다 그런 태도를 적어도 국민이 보기에는 보였고 그 이재명 지사는 뭐 꼭 그걸 보였다기보다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그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를 홍 후보는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의지가 좌절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시 재도전을 하고 다시 하겠다. 다시 나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하겠다. 계속 끊임없이 목표를 해서 국민을 이제 지지를 구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기보다는 나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인데 좀 쉬자.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래, 뭐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야.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뭐 우리가 뭘 걱정해?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라더니 뭘 연예인도 그렇지만 뭐 선거할 때 그런 착각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제 실제로는 까보면 물론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보기에는 대통령 하긴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 안 됐다. 좀 찍어주자. 아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 보면야 일반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대통령을 네 번 한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 정말 안 됐다. 이제 정말 꼭 시켜드려야지. 그러니까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랬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하면은 안철수 후보도 이제 그 12년 선거에 1차 실패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 갔습니까? 곧바로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갔고 아까 설명한 그런 거죠. 이제 뭐 미국에 가서 뭐 SNS 사진을 보여주고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국 간 건 뻔하죠. 거기서 이제 편하게 좀 쉬었다 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는 어쨌든 후보를 양보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됐고 그 다음에 2012년 2016년인가 예, 예. 국민의당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만들고 제3당을 만들어서 유일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였죠. 근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미국에 간 걸로 기억납니다. 또 외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김대중 옛날 정치 인사처럼 무슨 뭐 국내에서 탄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외국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렇게 자꾸 외국을 갑니까? 그리고 외국에 가서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 눈에는 쉬러 놀러 가는 걸로 보이지 뭐 외국에 가서 무슨 굉장한 무슨 뭐 새로운 걸 겪어오고 배워오고 그런 걸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건 대통령이든 작은 목표든 회사에서도 뭐 아무리 작은 과장 부장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애쓰는 사람을 주지 난 그거 뭐 그거 안 해도 월급만 받고 살면 괜찮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승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은 그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을 뽑아주지. 이제 물론 겉으로야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마음속 심리 같은 거, 잠재 심리 같은 거 이런 거가 나도 난 이 정도면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분명히 아니죠. 아까 이재명 지사 얘기할 때도 이재명 지사 그 정도면 크게 성공했는데 뭘 또 안쓰럽게 또 힘들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이 또 이렇게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보다 그냥 느긋하게 있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선거 이런 노력을 이제 과거 같으면 왕의 세습해 왕조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저절로 추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되니까 이렇게 덕망 놓고 그러면은 혹은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냥 자기가 힘이 어렵게 그러지 않아도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죠. 물론 또 자리에 오르려고 또 권력 투쟁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은 하여튼간에 죽이고 죽이는 싸움은 아니래도 이렇게 적어도 자기는 이제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야 지도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민주 시대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더민당에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후보가 나올지 뭐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유력하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이렇게 여기 누가 있을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단일화될까 그러죠.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홍준표, 안철수 이 후보만은 이 안에 이제 들지 못하리라는 것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향한 어떤 의지와 길 그런 거에 대한 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잠재력까지 다 잠재 심리까지 다 포함되는데 잠재 심리 같은 것은 완벽한 거 영웅적인 그 관점을 말하면 그럴까 혼신을 힘을 다하여서 이제 대통령은 그걸 얻어야 되는데 혼신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이라면은 그건 자기의 잠재 심리 자기를 이제 가이드하는 근데 이렇게 혼신을 힘을 다해서 아직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듯한 이런 후보에 비해서 이렇게 표면의식 혼으로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운명을 자기 운명을 가르는 그런 잠재의식 가이드 여기마저도 이렇게 대통령을 하라고 내모는 그런 상황은 아닌 이런 후보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